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현재 여러분? 이제 다음 한 주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주제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불복을 하든 말든 내 갈 길을 가면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불복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법적인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걸 인지하고 대비를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바이든 후보가 당선 선언을 했습니다. 드디어 지금 현재 선거인단 선출해서 270명 이상 확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유력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공방을 준비 중이고요. 예, 우선 신규 진입하신 투자자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제 경험치에 대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뭐 살 거 없나요? 잔고에 현금이 있으니까 뭐라도 사야 할 것 같다. 사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 같다. 곧 급등할 것 같은데 안 사고 뒤처지는 것 같다. 남들 다 벌고 있는데 나만 못 벌고 있는 것 같다. 하락할 때 사서 상승할 때 팔아야 하는데 왜 못할까? 미수신용 풀로 땡겨서 한탕 해먹고 싶다. 오늘 나는 한강 오부제에 걸리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신규 때는 처음에 시작하면 주식의 재미에 빠져서 거의 중독이 됩니다. 매매 중독이 되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의 경험이 좀 쌓이다 보면 사고 팔고를 거의 안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뻔하겠죠. 만약에 사고 팔았는데 돈을 많이 벌면 지금도 사고 팔고 하고 있겠죠. 근데 사고 팔고를 자주 하지 않는 걸 보면 뭔가 경험한 사람들은 사고 파는 게 자주 되면 자주 될수록 이익을 볼 수 없다라는 걸 느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잘 모르겠으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 일단은 막 사고 팔고 하고 싶은 거예요. 현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휴대폰 살 때도 그 100만 원짜리 휴대폰 살 때도 다이소 가서 몇천 원짜리 물품 하나 살 때도 그렇게 고민하고 사시지 않나요? 근데 왜 이렇게 주식은 쉽게 사고 파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심지어는 얼굴도 한번 못 본 카톡 리딩방 사람 말 듣고 100만 원, 1000만 원치 매수하고 이럽니다. 이런 거 보면 좀 무섭긴 해요, 사람들이. 술자리 가서 10,000원, 20,000원 아끼려고 안주도 싼 거 먹고 세트 메뉴 먹고 짱깨집 가서도 좀 1, 2천 원 아껴보겠다고 탕수육 세트 같은 거 먹고 탕수육 소자 먹을까 중짜 먹을까 이러면서 주식은 몇백만 원치를 막 그냥 사요. 예, 에이 뭐 몇백만 원인데 뭐. 그래서 뭐 수수료 같은 거 5만 원씩 떼요. 이게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하시는 게 이게 참 좀 아쉽긴 해요. 진짜 책임질 수 있을 때 하시고 그냥 모르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진짜 주식은 정말 좋은 종목, 누가 들어도 좋은 종목을 사놓고 그냥 놔두던가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던가 진짜 그렇게 해야지. 당장 상한가 가는 종목이 보인다고 해서 막 사세요. 막 오늘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지금 안 사면 막 5연상을 갈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지금 막 포괄창 보니까 막 버버버 막 사고 있어요. 막 1111 막 이런 거 뜨면서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시장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사람인지 뭐 작전 세력인지 알 게 뭡니까? 그런 거 보면 내가 지금 시장가 매수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가격에 못 살 거야 라는 생각이 막 머리를 지배합니다. 근데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죠? 사실 신규 초보 투자자는 제 채널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는지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옛날에 시작할 때 그랬죠. 지금 뭐 사면 되나요? 약간 이런 거죠. 제가 막 설명을 해요. 그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이 생방송 할 때도 막 설명을 하고 나면, 그래서 뭐 사면 되나요? 이래요. 방송들이, 이거 얼마에 매수하시고요. 이거 손절 얼마에 하시고요. 얼마에 익절 구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쉬워요. 이거 되게 쉽습니다. 저 내일부터 그렇게 방송해 볼까요? 차트 그어놓고 저항지 다 보입니다. 채널 긋고 보조지표 몇 개 켜고 이거 보조지표가 과매도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매수하시고요. 근데 이 가격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익절은 다음 저항 때 얘기하면 되겠죠. 거기서 자율 매도 하시고요. 라고 해놓고
손절 구간 지나가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뭐 그러다가 막 폭락해버리면 나중에 제가 얼마에 손절하라고 했잖아요. 이래요. 그거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속이 편해요. 예. 전 그런 거를 정말 극혐합니다. 진짜 극혐해요. 무책임한 겁니다. 손절 구간, 지지 구간이라는 게 손절을 일부러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으면 제가 작전 세력이면 일부러 손절시킬 것 같아요. 가서.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 신규 초보 투자자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유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선언했으나 바이든 후보 관련 섹터 중심으로 변동성을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린 뉴딜이죠. 그 다음에 SOC 관련 주들 지금 현재 경기 부양이 예상이 되죠. 이것도 몰라요. 일단 예상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돈이 들어오면 결국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SOC인 거죠. 변동성을 체크한 다음에 근데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변수를 한번 보면 통과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유력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든다면 지연시킬 겁니다. 경제가 회복되면 안 되겠죠.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출할 때까지 12월 초죠. 그때까지 경기가 회복되면 안 되겠죠. 경기가 박살나고 있어야지. 그거 봐라. 트럼프 대통령 말고 바이든 후보가 되니까 경기가 바로 꼬꾸라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여기서 정치 싸움이 예상돼요. 지연된다면 민주당에서 역공할 겁니다. 공화당이랑 트럼프가 발목 잡아가지고 지금 미국 경기가 박살나고 있고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니네들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힘들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 공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뭐죠?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선 불복에 변동성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막 이게 그 변동성 온다고 해서 막 싹 팔고 그냥 대기하고 약간 이랬다가는 결국엔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는 게 최고입니다. 모르겠으면 관망. 그냥 가진 거 다 파는 게 아니고 관망. 플랜 B를 세워놓고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변동성이 발생하면 투매가 나올 때 난 지수에 투자하겠어. 약간 이런 계획을 가지고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쫄리면 돼지시던가라고 하잖아요. 영화에서. 쫄리면 그냥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경계를 극대화해야 되고요. 일단 경계를 해야 할 만한 이유들이 몇 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경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대선이 끝나면 이제는 좀 안정적인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횡보를 하거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될 확률이 좀 높다고 봤는데 바이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아리까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머니마켓, 이 유동성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스피 2260이나 코스닥 760을 이탈하면 비중 축소를 타진해 볼 겁니다. 바로 비중 축소하는 게 아니고요. 저거 살짝 깨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때 다 손절하는 건 미련한 거죠. 뭐 굳이 웬만하면 손절 안 합니다. 중장기 투자는 웬만하면 손절 안 해요. 진짜 그 해당 종목이 약재가 발생하면 몰라도 시장이 흔들린다고 손절하지는 않습니다. 예상되는 불확실성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결정 안 될 수 있고 두 후보가 상반된 정책을 계속 막 얘기할 수 있죠. 바이든 후보는 이제 인수위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이죠. 그리고 자기가 당선자라고 생각하죠. 지금 현재 우편 투표에 대통령을 뺏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둘이 계속 얘기할 거예요. 상반된 정책을 얘기할 거다. 5차 경기 부양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공방이 좀 예상돼요. 무효 처리가 나오는 주가 존재하면 또 막 혼란이 오겠죠. 하원에서 공화당 26명, 민주당 23명인데 다른 후보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선거인단 선출이 지연되고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미국의 상황이 어떻다, 뭐 법이 어떻다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모르고 이러고 있을까요? 무언가 노림수가 있을 겁니다. 뭐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 노림수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일단은 지켜보자는 거죠. 우리는 그쪽 방면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무기력한 상황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맞다. 확신을 가지지 말고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대선 불복에 성공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어느 나라건 섣불리 외교 방향을 정할 수 없다. 근데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축하한다고 지금 메시지를 타전하고 있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예, 현재 279대 214, 270명이 넘으면 당선 유력입니다. 당선 유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가 별다른 탈이 없으면 대통령이 될 것 같고요. 뭐 아직은 좀 모르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그 헬스케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일자리도 나쁘진 않을 건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이슈가 걸려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은 곧 뭐죠?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노동조합을 강화한다. 이거는 결국엔 친근로자 쪽으로 가는 거죠. 금융은 저금리를 선호할 거다. 예, 페드와 분리해서 운영할 거다. 그럼 페드의 독립성이 좀 보장되겠죠. 금융 규제를 강화한다. 이거는 볼코를 강화로 볼 수 있는데 도드 프랭크법이에요. 그러면 금융권에 있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러오지 않겠죠.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동학개미, 그다음 로빈후드 같은 애들 별로 안 좋겠죠. 경제 무역 쪽은 중산층이 똑같죠. 한국 수출이 소폭 개선 전망입니다. 이건 공정무역 때문에 그런 거죠. 인프라는 SOC 대체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 쪽으로 그린 뉴딜이죠. 낙후 인프라 개선은 뭐 둘 다 똑같을 겁니다. 미국의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낙후됐대요. 대북 정책이 좀 골 때립니다.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은 약간 답보 상태로 빠질 것 같은데요. 저는 만약에 대북주가 많이 하락하면 그때부터 매수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이슈는 똑같을 거예요. 어찌되었건 근데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바이든 후보도 결국에는 북한이랑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권 개선을 강조하고 뭐 그렇습니다. 뉴스 한번 보시죠. 자, 외신입니다. 바이든이 이겼다. 예, 이겼다라고 어떤 언론에서 얘기했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한 거고, 지금 이제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고 그 다음에 세네트 그 상원은 공화당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 금융권에서 가장 안 좋게 본 케이스예요. 바이든 후보 당선에 공화당 상원. 근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좋을 거랍니다. 예, 일단은 뭐 뜨뜻미지근하게 본 기사도 있어서 넣었고요. 바이러스가 리저런스를 했다. 이게 바이러스가 다시 케이스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데일리 13만 명이 넘는답니다. 확진자가.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까 싶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런 케이스들이 카운터 어택으로 들어오겠죠. 월스트리트이 웰컴스 바이든 빅토리라고 합니다. 바이든의 승리를 월스트리트이 환영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바이든 is good news for the market 이라고 하는데 바이든은 아주 시장에 좋은 소식이다라는 또 헛소리를 장렬하고 있습니다. 얘들 아수라백작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 예전에 얘기했는 걸 보면 바이든 후보가 되고 공화당이 별로라면서요. 근데 이제 슬슬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주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나 봅니다. 금융권이나 그런 큰 손들도요. 크리스토퍼 스탠턴이란 분이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은 지쳤답니다. 윕소라고 하면 톱니바퀴가 그 톱날 같은 거예요. 막 왔다 갔다. 이런 게 아주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트위터와 함께 윕소를 일으키는 거에 지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안정적으로 시장이 흘러갈 거다라는 망상을 하고 있네요. 예, 과연 바이든 후보가 그럴까요? 페드 스피커랑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7명이 얘기한다네요. 브렉시트의 엔드게임이라고 하면 갑자기 어벤져스가 생각나네요. 이제 브렉시트가 12월 말까지 터프 브렉시트를 할지 아니면 그냥 좀 소프트 브렉시트를 할지를 좀 볼 거예요. 내신입니다. 1인 가구 은퇴하면 월 123만원 필요, 실제 저축은 74만원, 현재 기준으로 월 123만원입니다. 지금 20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몇 배 오른지 아시죠? 그러면 은퇴를 하면 20, 30년 뒤인데 저 때도 123만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그 뒤에 그 배추밭에 묻어놓으면 결국엔 돈이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돈이 그때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균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려면 은행에 넣어서는 답이 없어요. 근데 뭐 저축하라는 이상한 뉴스가 있네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저축을 하지 않고 다 투자를 하러 이동하고 있으니까 은행이 지금 똥줄이 탈 겁니다.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넣죠. 자기들 대출금리는 천천히 내리면서 그
예금 금리는 절대 안 올리죠. 이거 주유소 기름값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예대 마진을 극대화하죠. 예대 마진이 예금 대출 그 갭입니다. 갭. 예금은 1%인데 대출은 2%면 예대 마진이 1%인 거예요. 자기들이 1%더 먹잖아요. 거기에다가 걔들은 예금을 100만 원 받으면 대출을 1000만 원치 해줍니다. 10배. 자, 미 대선 바이든 당선, 국내 증시 연말 랠리 기대한다. 그래요. 예, 나중에 DS 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이란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동시에 지연됐던 경기 부양책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 5차 경기 부양책 시행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것이 미국 정부의 1차적인 목표인 만큼 뭐 바이든 후보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멘트네요. 미 대선으로 증시 V자 출렁일 때 주식 손절한 사람은 손해라는 말을 누가 못합니까? 예. 이런 분들은 굉장히 궁금해요.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저렇게 약 올리고 싶나 싶어요. 사람들. 사후적으로 분석해보면 사후 분석인 건 아시네요. 미 대선 전 증시가 하락할 때 겁을 먹고 손절매한 투자자가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 됐다. 그렇긴 하죠. 이건 그렇긴 하죠. 가장 큰 사람이 그때 투매 나올 때 매도한 사람, 그건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이번에 미 대선으로 증시가 출렁일 때가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투매 때 절대 팔지 말라고 하잖아요. 절대 팔지 마라. 저도 투매 때 팔아봤는데 진짜 좋을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팔고 싶은 공포가 발생하면 그때는 뺨을 한 대 때리고 사야 돼요. 제가 그때가 최근에 언제였냐 하면 코로나 폭락 때죠. 서킷 브레이크 터질 때 진짜 저도 공포가 제 몸을 휘감았어요. 예, 화려한 빛이 조명이 제 몸을 감싸는 게 아니고 공포감이 막 저를 휘감았습니다. 그때 짜릿했어요. 갑자기 짜릿했습니다. 지금이 잘 때구나. 저 웬만하면 공포감 안 느끼거든요. 근데 공포감을 느끼겠더라고요. 오, 진짜 그때 다시 떠오르네. 그때 마음을 고쳐먹고 안 샀으면 지금쯤 후회하고 있었겠죠. 예. 헬릭스 스미스가 중증 하지 허열 치료제 중 중국 3상 성공하면 사실상 시장 독점. 제가 최고로 극혐하는 이론이죠, 이거. 뭐뭐 하면 뭐뭐다. if. 완전 헛소리죠. 잘 보세요, 이거. 제가 뭐 헬릭스 스미스 가지고 있지만 이런 헛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임상 3상의 성공에 시장에 진입하면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이상한 헛소리가 있냐 하면 임상 3상이 성공하면 이라는 이상한 낮은 확률을 더했고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시장 독점이래요. 시장 독점이면 독점이지 또 사실상이래요. 성공했는데 독점 못하면 사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이럴 거예요. 여러 가지 장치를 깔아놓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헬릭스 스미스는 저는 뭐 일단 계속 지켜보는 중입니다. 미대선 갈등에 조용히 웃는 한국 기업 풍산. 이것도 완전 빼빼한 기사인데요. 보시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미국이 갈등도 생기고 난리 나니까 총이 많이 팔릴 거다. 그러면 총알도 많이 팔릴 거 아니냐. 그래서 조용히 한국 기업의 풍산이 웃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면 조용히 못 웃잖아요. 저분들이 진짜 정말 누나 몰래 조용히 웃고 있으려고 했는데 지금 당신들이 꺼내놓고 그럼 이 기사를 쓴 사람들은 샀겠죠. 풍산 종목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세력이 이 뉴스를 썼겠죠, 당연히. 설마 뭐 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 바둑 중계하는 사람이 이런 뉴스를 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풍산이라는 기업은 어떤 놈이 많이 매수해서 이제 슬슬 뉴스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네 이제 내 거 좀 사줄 때가 됐어. 라는 거죠. 진짜 월요일 새벽은 참 힘들죠. 내일 출근할 생각에 벌써부터 막 집에 가고 싶네요. 자, 다음 주 경제 캘린더를 보시면 딱히 뭐 주목해야 될 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미 에너지청 단기 에너지 전망이 좀 궁금해요.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저기서 좀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에 나오는 원유 재고까지 연결이 되겠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좀 줄어듭니다. 아마 12월쯤 되면 수치가 별로 안 좋아질 거예요. 확산이 된 지 얼마 안 됐죠. 국내 주요 이벤트를 보시면 뭐 쭉 보시고요. 빅히트 관련 뉴스도 뜨네요.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5가 출시합니다. 목요일에. 그 뭐 관련주 검색해 보시면 몇 개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슈팅은 한번 나오겠죠. 셀트리온 그룹주의 재공시 예정일입니다. 11월 13일이. 이런 거 나오면 캘린더에 등록하셔야 돼요. 캘린더에 등록해놓고 그냥 무슨 이슈가 발생하면 그냥 그 다음 디데이를 그냥 본능적으로 본인 캘린더에 등록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좀 트래킹하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몰라요. 예. 셀트리온 구입주 제공 시 예정 일정 때 뭐 뻔하겠죠. 예. 현재까지 뭐 계속 검토 중이고 뭐 어쩌고 블라블라 하겠죠. 자, 일정을 보시면 이제 코세페 진행 중이고요. 광군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학회가 진행 중이고요. MSCI 지수 정기 변경일이 11일입니다. 저때 이후에는 관련 종목들은 재료 소멸이겠죠. 미 면역 종양 학회가 1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암, 종양 관련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 ABL바이오, 한미약품 등등이 있겠죠. 이거는 예전에 면역 종양 학회 때 움직였던 종목들 중심으로 적는 겁니다. 미 심장 학회는 14일부터예요. 메지움, 퓨전 데이터, 헬릭스미스 등등. 헬릭스미스가 이슈가 있네. 지스타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주. 그 다음에 12월 5일에는 미 혈액학회가 있습니다. 자, 현재 정치경제 흐름이고 변동은 없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거의 2주간 음봉과 양봉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기. 나스닥은 오히려 더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상 완벽하게 다시 상승 채널을 그리고 있죠. 자, 보세요. 이런 트랩이 발생하죠. 트랩이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여기까지 기다려서 손절하려고 생각을 했잖아요. 손절을 한다면 결국엔 여기까지 안 와서 손절 안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좀 진득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까지 떨어지면 그때 생각해보면 됩니다. 지금 오르는 이유는 좀 애매하긴 하네. 네, 애매해요. 이거는 어차피 기술적 분석상 이미 하락을 시작했었고 지금 지지선 이쯤이었죠. 아직 뭐 안 왔다. 그래서 반등했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지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박스권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네, 박스권. 여기도 이제 박스권 한 3중 천정형 정도는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신고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갭 상승으로 시작하겠죠. 시작하는데 좀 봐야겠죠. 유로존은 지금 큰 반등을 못 이루고 있어요. 지금 많이 그 코로나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상해는 지금 만약에 바이든이 그 중국에 이롭다면 여기서 머물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봐야겠죠. 이제 진짜 바이든 후보가 중국에 이로울지 해로울지는 증시가 말해줄 겁니다. 돈 가진 애들은 정확합니다, 진짜. 자, 한국은 지금 현재 나쁘지 않긴 한데 여기도 좀 박스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스권에 우려가 있어요. 지금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박스권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한국 증시를 보시면 뭐 괄목할 만한 게 있나요? 괄목할 만한 게 그 코스피가 신용 대차가 같이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대차는 계속 주고 있죠. 근데 지금 대차가 좀 오른 게 되게 신기해요. 대차가 좀 올랐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계속 주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대차 잔고는 거의 공매도 잔고랑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봐야 되고요. 지금 신용은 그래도 지금 약간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 신용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신용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유동성이 풍부해지겠죠. 하지만 신용을 좀 조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늘 수는 없다. 공매도는 계속 주고는 있습니다. 주고는 있고 투자자 예탁금이 이제 상승세가 좀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불안한 겁니다. 이제 투자자 예탁금이 들어올 구멍이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좀 증시는 좀 잘 관망하면서 봐야 된다. 지금부터 너무 장밋빛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점진적인 우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외국인 기관 자금이 좀 들어와야 돼요. 지금 현재 환율만 봤을 때는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올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다음 공매도 잔고 비중을 보시면 별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공매도 잔고가 꽤 많이 줄긴 했어요. HLB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애들 공매도를 좀 상환을 했죠. 상환을 했는데 지금 셀트리온 종목은 공매도가 좀 발생했어요. 삼바가 지금 현재 약간은 좀 횡보를 했는데요. 그 하락 후에 횡보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공매도 잔고가 좀 늘었고 뭐 딱히 눈에 띄는 종목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였고요. 공매도를 빨리 촉촉 상환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일어나지 않죠. 공매도 상환하려면 결국 하락해야 됩니다. 쌀 때 상환하잖아요. 아니면 호재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상환을 해버리거나 달러는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달러 인덱스는 계속 떨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이거는 바이든이 되건 트럼프가 되건 똑같았습니다. WTI가 지금 현재는 횡보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참 개반해서 움직이는데요. 지금 역시 기름이고 뭐고 선물 결국엔 기술적 움직임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선물 시장은 다시 반등할 구간에 왔죠. 그 바이든 후보가 되면서 화석 연료가 안 좋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장기적인 거죠. 그러면 지금 화석 연료가 안 좋고 그린 뉴딜이 좋으면 지금 전기차 다 상한가 가야겠네요. 아니잖아요. 예, 원도 지금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이 1110원대로 들어오면 그 코스피에 좀 약간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때 되면 패닉 바이가 나올 겁니다. 패닉 바이가 나올 거다. 아, 금은 상승해버렸네. 이거 놓쳤죠? 아, 한 주 그 양봉 캔들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이게 전 너무 아쉬워요. 예. 이게 제일 아쉬워요.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지요. 자, 위안은 축 떨어졌네요.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가 중국에 약간 이로울 것 같다라는 움직임이 있나 봅니다. 근데 좀 봐야겠죠. 예. 바이든 후보라고 중국을 참 잘 봐줄 거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자, DXI는 지금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DXI도 점점 올라갈 거로 얘기해집니다.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 거예요.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 거다. BDI도 지금 약간 고꾸라지고 있긴 한데 이것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랜드는 업데이트 되지 않았어요. 자, PMI가 좀 업데이트 됐습니다. 다시 더 상승했고요. 지금은 완벽한 화랑 상태입니다. 50포인트가 넘으면 그냥 화랑인 거예요. 근데 전부 다 59, 58, 55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조업은 다시 V자 반등을 하고 있고요. V자 반등을 넘어서 루트 반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시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힘든데 증시는 이상 랠리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건 다 개소리란 겁니다. 지금 제조업의 지금 체감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결국엔 코로나 그 특징적으로 상승했던 섹터 외에 나머지 경기 방어주들이 곧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얘들이 천천히 반영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소외받았던 섹터가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본원통화는 지속적으로 상승, 협의통화도 지속 상승 중이고요. 채권 수익률 보시면 대차 대조표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미 연준이 조금씩 구매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테드 스프레드 안정적이고 채권 수익률을 보시면 지금 현재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10년물과 2년물, 10년물과 3개월물의 차이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고요. 예, 댓글로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좀 있으면 출근해야 되죠. 예,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주는 지나갔습니다. 미대선이 지나갔고 우려했던 폭락도 나오지 않았고요. 근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있죠. 그런 것들이 허무맹랑하게 끝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허무맹랑하게 끝난다라고 전제를 하고 보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